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 소리와 빛 단원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첫 단원 내용은 바로 소리와 초음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파동. 파동은 한 점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 공간을 퍼져나가는 그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파동은 매질이 직접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그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치에 따른 그 매질의 변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가장 변위가 큰 곳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장 높은 곳의 위치를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 혹은 한번 진동하는 동안 이 파동이 얼만큼이 나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파장이 될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이 원점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한번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각각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은 진폭은 A로 표시를 하고요. 파장은 람다, 주기는 T, 진동수는 F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녀석들 사이에는 관계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기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 혹은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파동이 나아가는 속도, 이 진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이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진동을 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수직인 파를 우리는 횡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평행한 파를 우리는 종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횡파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빛입니다. 빛. 빛은 전자기파라고도 하죠.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인데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횡파입니다. 그리고 지진파가 P파, S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횡파인 녀석이 그렇죠, S파가 바로 횡파입니다. 자, 그리고 종파의 예로는 바로 우리가 귀로 듣는 파동이죠. 뭘까요? 그렇죠, 음파가 종파가 되고요.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는 속도가 빠른 P파가 바로 종파입니다. 자, 소리가 전파되는 매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바로 분자 사이 거리겠죠. 고체가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의 순일 겁니다. 그럼 이때 음파가 소리가 전달이 될 때 진동이 더 빨리 전달되기 위해서는 요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떨수록 빨리 전달이 될까요? 그렇죠, 가까우면 진동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하나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식입니다.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는 거. 자, 그러면 액체, 고체로 갈수록 그 소리의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죠? 즉 V가 상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진동수와 파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죠. 이때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데 진동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진동수와 관계된 게 음의 높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더라도 그 음의 높이는 일정하게 고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반사, 회절, 굴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반사는 이 경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계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매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빛이 이 방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죠. 자, 이 수직으로 그은 선과 그 다음에 입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빛이 반사되어 나가겠죠. 그럼 이 나가는 빛과 이 수직으로 그은 선과의 이루는 각은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반사가 일어날 때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 자, 굴절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빛이 나아갈 때 이 빛의 이동하는 속력이 달라져서 휘어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기와 물 두 층이 있을 때 빛이 입사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수직인 선을 또 하나 그어줘 보죠. 자, 그럼 이 수직선과 이 입사되는 빛이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빛은 이걸 통과하게 되면서 이렇게 각도가 꺾이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이 꺾인 이 빛과 요 수직으로 그은 선, 요 사이 각을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왜 이런 굴절이 일어나느냐? 아까 다른 매질로 가면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여기 탱크를 한 대 갖고 왔어. 이 탱크가 바로 입사되는 빛입니다. 그럼 탱크에는 바퀴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이 경계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오른쪽 바퀴는 아래 매질을 통과하고 왼쪽 바퀴는 윗 매질을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탱크의 오른쪽 바퀴가 느리게 돌아가는, 즉 물에서의 파동의 속력이 느리게 되면은 이 탱크가 이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굴절에 대한 내용은 이 빛을 바퀴 두 개를 가진 탱크라고 생각을 하면 이 경계면에서 탱크의 이동 방향이 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겁나 크게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앞에는 이제 벽이 있고요. 벽 반대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벽 때문에 이 반대쪽에 있는 얘가 말하는 소리를 못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굉장히 비교적 잘 들리더란 이야기야. 자, 그게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면, 자, 이 확성기에서 나온 소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물론 벽을 진동시켜서 여기를 뚫고 나가는 소리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여기 벽의 끝점 있죠? 이 끝점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여기에서 다시 또 사방으로 이렇게 퍼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서 또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부분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중요한 점은 바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음파의 속도 V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높이가 낮든 높든 간에 어쨌든 공기중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V는 일정합니다. 자, 그럼 V가 일정하다면 회절이 잘 일어나는 파장이 긴 경우에는 이 진동수는 짧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해서 진동수가 짧은 녀석이 파장이 길어지게 되고, 파장이 긴 녀석이 뭐가 잘 일어난다? 회절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진동수가 낮은, 즉 낮은 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소리가 이렇게 회절이 잘 일어나서 벽 너머로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소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높낮이, 두 번째는 소리의 세기, 세 번째는 소리의 맵시입니다. 자, 맵시는 높낮이도 똑같고 세기도 똑같은데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맵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파동에 어떠한 물리량과 연관이 있느냐? 자, 높낮이는 바로 진동수입니다. 진동수가 높은 경우에는 높은 음이 되고요. 진동수가 낮은 경우는 낮은 음이 됩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진동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파장이 짧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낮은 음은 비교적 파장이 길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리의 크기 혹은 세기는 파동의 진폭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진폭이 클 때는 큰 소리, 진폭이 작을 때는 작은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맵시는 파형입니다. 파동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하모니카와 피리로 똑같은 소울 음을 낸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 둘 다 소울이기 때문에 높낮이는 같단 말이에요. 즉 진동수나 파장 이런 건 같아. 근데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그죠?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리에서 나오는 소리와 하모니카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파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소리를 듣는 과정은 교과서에 이제 그냥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가청 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자, 가능하다, 청, 듣는 게 가능하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진동수가 이제 20Hz부터 20,000Hz까지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 중에서 20Hz보다 더 작은 거 초저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000Hz보다 큰 영역을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위치나 바닷속 지형의 모양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았다, 그죠? 소리와 초음파, 행파, 종파, 그리고 종파의 한 종류인 이 음파, 소리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반사굴절, 회절이라는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리의 3요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청주파수 영역을 벗어난 주파수의 음파들을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